네, 이제 드스 13mm에다가 휴대폰 어댑터를 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꽂아서 좀 달을 보는 모습이에요. 배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달이 화면에 잘 이렇게 한 번에 다 안 들어오죠. 달을 좀 살펴볼까요? 일단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정도는 보이는데 너무 확대하면 뭐 나름 잘 보이네요.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예, 이거 그림자 봐요. 와우. 흔들림이 좀 심하죠. 예.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고배율로는 안 보고 예, 좀 배율을 좀 낮추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달을 보면 그림자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보름달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자가 안 보이죠. 그래서 초승달하고 뭐 반달 그 정도에서 이런 그림자를 또 봐야 달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저별로 좀 볼게요. 와우. 딱 이렇게 찍고 있을 때 UFO가 딱 지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음. 이 많은 충돌구들. 자동으로 초점을 잡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화면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죠. 이게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그 출렁임 때문에 얘가 좀 초점을 잡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한번 봐볼게요. 일단 달 같은 경우는 물론 미러리스가 좋긴 하다만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예, 찍을 수 있어요.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그림자가 고라니가 울었어요. 여러분 고라니 소리 들어보셨어요? 예, 지금 들리죠? 막 그러는데 특이한 울음소리 중에 하나입니다. 고라니가. 분화구가 되게 촘촘히 있네요. 좀 이렇게 조그만 것도 되게 많아요. 분화구가. 이건 이제 유명한 거죠. 와우. 와우. 고라니도 와우. 나도 와우. 이건 무슨 기둥인가?
이렇게 하나가 있고, 이렇게 또 두 개가 있네요. 얘랑 요 가운데랑 요 두 개짜리랑 왼쪽에 큰 거 하나랑 보면 그림자 길이가 틀리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위치가 태양을 받는 이 위치의 각도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되나? 아무튼 그만큼 얘랑 하나짜리랑 요 두 개짜리의 거리가 굉장히 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하나짜리가 높이도 좀 높은 것 같긴 한데,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그림자가 긴 것은 아니고, 태양을 보는 위치, 그러니까 저희 사람도 서 있을 때 머리 위에 있을 때랑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랑 서쪽에 있을 때랑은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이 크기도 물론 크겠다만, 이 위치가, 태양을 받는 이 위치가 이 두 개짜리가 하나짜리보다 더 어떻게 될까, 안쪽에 있다고 해야 되나, 각도의 안쪽, 아무튼 뭐 그런 거겠죠 뭐. 아무튼 이 그림자가 상당히 멋있네. 그럼 태양하고 가까운 쪽은 당연히 그림자가 짧겠죠. 이런 데는 예, 뭐 그림자가 없죠. 뭐 없네, 뭐 그림자가. 멋있구만. 얼마나 콱 박았으면 음? 주변이 이렇게 될까?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제가 이게 이 둥근 부위의 가운데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. 다 보면은 그죠? 원 안에 이렇게 무슨 기둥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여러분들 눈 내리면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눈을 막 모아갖고 둥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벽이나 바닥에 놨겠다. 바닥에다가 그렇게 야구공처럼 만든 눈을 바닥에 세게 이렇게 팍 내려치면 이렇게 기둥처럼,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남아요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흙을 모으던 눈을 모으던 이렇게 뭘로 봐야 될까? 그냥 저 배우릴 때 잘 보이는 거,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산 같은 게 있잖아. 이게 그죠? 이게 다 원 안에 산이 있잖아요. 산 같은 게 있는데, 우리가 눈을 이렇게 뭉쳐갖고 바닥에 내려치면 눈이 퍼지고, 그 충돌 부위는 이 산처럼 눈도 그 산을 이루어. 그렇게 남더라고.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이 산 같은 게 어디서 날라온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어디선가 날라온 운석이 이 달과 부딪히면서 그 운석이 이 산처럼 된 것 같아.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눈 내리면 눈을 뭉쳐갖고 바닥에 쳐보세요.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힘이 뭐 운석처럼은 그렇게 센 건 아니어서 이렇게 뭐 분화구가 생기고 뭐 크레이터가 생기고 그러진 않겠지만, 어쨌든 충돌 딱 그 지점에 이렇게 산처럼
눈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. 나중에 한번 눈 내리면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을 이룬 게 그 운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. 저는, 제 생각은. 어우, 멋있다. 달은 봐도 봐도 재밌어. 그 여러분들 달 볼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, 그 아이피스로 달 보실 때 만약에 문필터가 없는 경우는 반달 이상, 지금 현재 반달인데요. 반달 이상, 그러니까 보름달, 반달, 그 순서? 그 사이? 그 사이부터 보름달까지. 그러니까 아무튼 반달까지만 딱 보고, 그 후부터는 보름달까지는 웬만하면 달을 보지 마세요. 문필터가 있다고 해도. 내 눈을 보호하고 싶으면 특히 보름달을 막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좋지 않습니다. 그 보름달을 만약에 정 보고 싶으면 최소 5초 이상은 안 보는 게 좋아요. 이 빛이 갑자기 나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, 그러면 그 안압이 상승합니다. 눈의 압력이 상승을 해요. 빛의 에너지가 막 눈으로 막 들어오니까. 그 눈의 압력이 상승을 하면요, 여러분들 자칫하면 녹내장에 걸려요. 제가 그래서 뭣도 모르고,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. 제가 처음 달을 봤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또 보름달이었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제가 그 보름달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15분 동안 본 적이 있어요. 15분 동안 본 후로 앞을 보니까 앞이 안 보여. 우리 태양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딴 데 보면은 이렇게 무슨 녹색깔 같은 게 앞을 가리고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보름달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. 오랫동안 보면. 그렇게다가 이제 시야 적응을 해서 다시 눈이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눈이 따갑고 이상하게 그러더라고. 근데 거울을 보면, 거울로 제 모습을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마치 눈에서 이렇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런 고통이 생깁니다. 눈에 고름이 차서 막 흐르는 막 흐르고 있는 그런 어, 고통을 받는데 막상 거울로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간 거죠. 가서 이제 달을 봐서 그런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녹내장이 올 뻔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갖고 무슨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에 이제 그
최선 안전빵 최소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인데, 제가 딱 그 경계선에 딱 그래프가 걸쳐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녹내장이 시작되는, 그렇게 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녹내장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는데, 그 신경이 끊어지는 건데 수술도 안 되고, 신경 한번 끊어지면 수술이 안 되죠. 회복도 안 되고. 그래서 웬만하면 녹내장에 걸리지 않게 이 눈의 안압을 잘 좀 고려해서 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이 이제 반달이니까 반달부터 그 이후부터 보름달까지는 웬만하면 설령 내가 문필터가 있다라고 할지언정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을 어댑터에 달아서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달을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13mm로 이제 한 110배 정도의 달의 모습인데 충분히 이렇게 확대가 돼요. 아마 이 정도가 아이피스 한 9mm로 봤을 때, 예, 9mm로 봤을 때 이렇게 확대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꼭 아이피스에 눈을 대서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별하는지기 카페에도 누군가가 예전에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. 누가 이렇게 달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피하라고 그런 댓글을 좀 많이 달았었어요. 요즘에는 그런 댓글 안 다지만은 한 1년 전만 해도 달은 태양만큼 위험한 그런 빛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제 경험담도 얘기해 주면서 달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았었습니다. 오늘 요 그림자 계속 탐나네 이거. 그림자가 요즘에 뭐 또 이런 거 갖다 보면은 또 인공 구조물이 아니냐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뭐 길게 뻗어가지고 그냥 관측의 재미가 있네요. 이런 거 보면. 최대 확대 해볼까? 일단은 요거 좀 화질은 좋지 않지만 최대 확대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. 일단 화질은 좀 안 좋은 거는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. 아이피스로 보는 거랑 또 틀리겠지. 이렇게 화질. 이거 너무 멋있다. 굉장히 일렁이네요. 아유, 고라니가. 아이고.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. 지금 고라니가 울고 있는데, 해석해 드리겠습니다. 응? 아니, 해석해 준다니까 멈췄네요. 고라니 울음소리가. 또 울은다. 너희들은 누구냐? 너희들은 별 보러 왔냐? 나는 배고프다. 밥 사달라. 너희들만 먹기 없기다. 끝이 없구만. 추운데 안 가냐? 나도 춥다.
화장실은 어디냐? 조심해서 싸라. 금리가 1% 올랐다. 대출 갚아라. 응? 끝났네요. 아, 뭐 그냥 잠 깨려고 한번 생쇼 한번 해봤습니다. 독도는 우리 땅.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다.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. 왜 고라니가 울다 말고 하는 걸까? 고라니 참 비운이다. 그 울음소리가 되게 저는 처음에 이쁠 줄 알았어요. 고라니 울음소리가 사슴 같잖아. 생긴 게. 그리고 고라니 정면으로 본 적 있어요? 되게 이뻐. 근데 울음소리가 왜 저런 거. 저 아마 하나님께서 제조를 실수하신 게 아닌가. 왜 저런 울음소리를 남기셨을까? 이렇게 봐도 충분하죠. 여러분들 그 관측지 가시면 저렇게 고라니가 울면 되게 좀 놀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 놀래는데 모르는 사람이 조용한 데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옆에서 고라니가 확 울어버리면 좀 무섭잖아요. 깜짝 놀래고. 근데 관측지에서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가 더 오싹하죠. 예. 고라니 소리는 계속 들으면 뭐 무섭다기보다는 쟤 도대체 울음소리가 왜 저런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. 아우 이거는 무슨 산맥인가? 응? 무슨 산맥 같아. 몇 미터짜리일까 저거 높이가. 근데 이렇게 녹화해놨다가 다음 한 2년 뒤에 이곳을 또 휴대폰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크리에이터가 더 추가되어 있을 것 같아. 이게 작은 거일지라도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요. 몇 년 후에는 평생 이 크리에이터 개수만, 요 분화구 개수만 유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계속 부딪히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한번 비교해 봐야지. 여기가 이게 구멍이 구멍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있네. 언젠간 이런 날이 오겠지.
지금은 다 주무시고 저 혼자 지금 밖에 있네요. 지금 종이 형님과 단자님은 차에서 주무십니다. 저만 밖에서 이러고 있네요, 지금. 이렇게 찍고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. 형님들 이제 주무실 때 깨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UFO는 1년 동안 찍어야 한 번 찍힐까 말까인가? 정말 안 찍히네요, UFO는. 어쩜 이럴까? 이게 채소 배율이네요. 최대 배율이 배율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어허 어허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달은 망원경 사실 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는 달과 행성만 좀 보려고 한다. 성단 성우는 안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16인치 뭐 10인치는 좀 괜찮고 16인치 뭐 14인치 12인치까지는 필요 없어요. 망원경이 그냥 10인치 8인치로도 행성과 달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굳이 비싸게 안 사셔도 되며. 이거랑 좀 거의 동급이에요. 달이 워낙 밝기 때문에 16인치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, 저는 집에 5인치도 있어요. 5인치가 더 잘 보여요. F값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거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어. 그래서 달 볼 때는 항상 5인치로 봤는데 지금은 집에 그냥 잘 보관만 하고 있어요. 웬만하면 잘 꺼내지 않고 아마 좀 녹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. 일단은 5인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, 다른 10인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, 8인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또 뭘 설명해 줘야 될까? 아이피스도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달만 본다면 굳이 그렇게 고배율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고배율 아이피스로 보나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고배율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만 봐도 되게 볼만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눈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달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지금 반달은 보름달에서 반달로 간 경우에요. 점점 이게 이제 줄어들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초승달로 될 거고, 그 다음에는 달이 안 보일 거고,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달이 안 보일 때는 이제
딥스카이를 이제 관측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. 그래서 한 다음 주가 되겠네. 오늘은 11시 40분에 달이 떴으니까 내일은 12시가 아니지 00시 한 50분 정도? 35분인가?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? 아무튼 12시 거의 평균 한 1시간꼴로 이렇게 하루하루 1시간씩 이렇게 딜레이 시키면서 달이 뜨더라고요. 달은 충분히 봤으니까 다음에 또 달 관측에서 뵙겠습니다. 저는 이만 조용히 물러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